안녕하세요. 블루dim입니다. 여러분들 연습 1강하고 2강 보시면서 연습 좀 하셨어요? 벌써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시나요?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할 줄 아니까 되게 쉽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쉽게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막상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정신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발음이 너무 영어 발음이 똥 발음이라고 주변에서 하셔서 여러분은 발음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할게요. 오늘 파포로 그림 그리기 3강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아마 레이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레이어라고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에서는 투명도를 가지고 이 아래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파워포인트는 원래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레이어 설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도형을 가지고 수동으로 이제 레이어를 설정하는 방법인데 잘 보고 따라 하시면 쉬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그룹 상태에서 서식 복사하는 방법을 설명할 건데 어떤 거를 그룹을 해놓고 그거를 일일이 풀어서 다시 서식 복사하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펭수를 그려 놓았어요. 이거 그리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솔직히.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컨트롤 Z키를 누르면 방금 전에 했던 행동을 되돌아가기 기능이 있으니까 어떤 걸 하시다가 또 설사 틀리면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도형을 위로 아래라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미리 이렇게 예제를 해놨어요. 1번, 2번, 3번, 4번인데 제가 그리는 순서대로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를 골랐죠. 동그라미요. 동그라미가 아니고. 그래서 1번, 2번, 3번 하는데 이렇게 잘 안 그려지잖아요. 동그랗게. 동그랗게.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그냥 그리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Shift 키를 눌러서 Shift 키예요. 발음 잘해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게 되면 정확하게 동심원이 그려지고요. 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리면 정사각형이 잘 안 그려져요. 하지만 Shift를 누르고 하면은 이렇게 정사각형이 그려진다는 거 참고하고 알고 계세요. 자, 이게 파워포인트는 그리는 순서대로 자기가 순번을 먹여요. 그래서 1번, 다시 또 그리면 2번, 다시 그리면 3번, 다시 그리면 4번.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게 달라지잖아요. 모양이 안 예쁘기 때문에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도형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옮기면 자동으로 복사가 되면서 크기가 같아지죠. 그리고 또 컨트롤 키를 눌러서 같이 옮겨주시고요. 컨트롤 키. 이렇게 되면은 이 순서대로 그린 게 바로 이거예요. 1번, 2번, 3번, 4번을 그린 건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지금 색이 같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먼저 그린 거를 2번이 덮어요. 그리고 2번을 다시 3번이 덮고 4번이 덮어요. 이 그리는 순서대로 그 도형이 정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1번이 앞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1번을 어떻게 앞으로 빼냐고요. 1번은 아무래도 숨기는데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목을 누르시면 여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있어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러면은 1번이 이제 뭐 2번, 3번, 4번을 다 장악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순서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레이어가 없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다시 뒤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1번 누르시고 맨 뒤로 보내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하나만 가고 싶다. 3번이 2번 뒤로 가고 싶다. 3번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뒤로 보내기를 누르시면 2번보다 순서가 정렬이 되는 거죠. 이 예를 들어주면은 여기 지금 보면 제가 리본을 하나 그려놨어요. 리본 보이시죠? 그룹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룹핑. 이 그룹핑을 깨서 보게 되면은 제가 컨트롤 키를 눌러서 옮겨볼게요. 자, 여러분들 좀 보시기 쉽게 크게 만들게요.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비례가 가로 세로가 비율을 가지고 옮긴다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그룹핑을 풀어요. 그룹 해제를 풀어주면 이렇게 각각 돼 있단 말이에요. 각각. 지금 보면 이렇게. 자, 보이시죠? 자, 각각. 그림이 각각이에요. 뭐 컨트롤 Z. 자, 5인치 됐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무한적으로 되니까 실수하시더라도 자동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그림을 이제 어떻게 위아래로 정렬을 하느냐 하다 보면 이제 그림 그리다 보면 이게 앞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앞으로 올 수 있는 거고 이래요. 상관없어요. 근데 정렬만 잘
그러면 결국은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 리본이 있고 음영 마커가 있을 것이고 이 동그란 가장 앞에 부분이 튀어나와야 된다. 그럼 이 부분만 클릭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렬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뒤에 모양은 그릴 때 이렇게 선이 삐져나와도 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리본을 하나 그려볼까? 다시 똑같이 리본을 먼저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밑에를 그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내가 머리가 좀 이렇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지우시려면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돼요. 딜리트 키. 만약에 내가 뭐 가운데를 먼저 그렸어요. 가운데를 먼저 그리고 음영만 그리는데 이거랑 똑같이 그리겠다고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이거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어차피 가려질 거잖아요. 여기는 이쪽은 가려질 거잖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그려주세요. 어차피 정렬할 거니까. 지금 거꾸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저 밑에 바닥에 있는 이 리본을 먼저 그려야 되는데 제가 뭐 하다 보면은 뭐 정신이 없잖아요. 그럼 무시하고 그리세요. 자, 이 모양을 그대로 카피할게요. 클릭하시고 빗자루 클릭하시고 앞에 누르면 올라오죠. 그리고 이 음영 마커를 똑같이 만약에 검정색 음영 마커를 한다. 소식 복사 빗자루 누르고 클릭 이건 누르고 클릭하는 게 아니라 F4 동일한 형태라기 때문에 F4 누르면 색깔이 동일해요. 투명도까지 다 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가 앞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클릭하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면 깜짝 같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날개도 만약에 날개 빼먹었구나 뒤에 그러면 그래요 그냥 뭐 이거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아까 뭐 이 강에서 설명드렸듯이 선이 만나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만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선이 만나야 되는데 굳이 숨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도형의 색이 정확하게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충 만나도 돼요. 애써 노력의 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클릭해요. 똑같이 F4번 누르겠죠. 그러면 그러면은 음영 다 뒤로 빠져 있고 뭐 순서 엉망진창이죠. 상관없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니본과 이니본은 제일 바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니본도 뒤로 보내고 이니본도 뒤로 보내는데 하나하나 클릭하면 힘드니까 이니본과 컨트롤 키 또는 시프트 키를 눌러서 같이 선택하는 거죠. 두 개를. 그리고 그룹핑을 해요. 같은 위치에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로 잡혔기 때문에 하나 잡혔죠. 자 보이시죠? 하나로 잡혔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 자 됐잖아요. 그래서 정렬만 잘 하시면 되는데 여기 앞뒤로의 정렬 방식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그림 그리기가 나중에 편하다는 거죠. 그룹 상태에서 이제 서식 봉사하는 방법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흰색이 아니라 검정색이다. 그러면 여기 검정색을 카피하고 서식 빗자루 누르고 눌러주면 돼요. 근데 이제 모르고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룹핑을 했다 이거죠. 그룹핑을 했는데 아이쿠야 이쪽에 검은색을 먹였어야 할 때 안 먹어졌구나. 그러면 큰 도형에서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것도 선택되면서 가운데 걸 선택한다는 거죠. 먼저. 그다음에 자기가 카피하고자 하는 검정색 부분이 설정이 되면 빗자루 똑같이 누르고 옆에 내가 원하는 마크에 클릭하시면 자동 뽑혀요. 또 마찬가지예요. 서식 복사 누르고 클릭하시면 그룹핑이 돼 있더라도 원하는 스타일로 옮겨 반대로 해볼까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노란색 계열을 바꿨어요. 노란색 계열을 바꿨는데 이쪽도 노란색 이쪽도 노란색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첫 번째 거를 뭐 봐봐요. 다시 큰 걸 한번 클릭하고 이 상태에서 작은 거를 클릭하는 거죠. 두 번 설정됐죠. 자동에 아무 키도 안 눌렀어요. 마우스로만 왼쪽 클릭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빗자루 누르고 클릭 빗자루 누르고 F4 빗자루 누르고 F4 이게 그룹핑 속에서 하나를 또 선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은 너무 복잡한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는 왔다 갔다 못해요. 그룹핑 풀었다가 다시 연결해서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하면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본도 만들 때 이렇게 방법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릴 건데 이 작은 거를 그릴 때는 처음부터 작게 그리면 힘들어요. 그래서 크게 그려서 Shift 키를 누르고 가로 세로 비율이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 줄이면 이만큼 작아져도 자 봐봐요. 전혀 비율이 깨지지 않고 들어온다는 거죠. 리본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캐리커처를 그리는 방법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걸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